이미 한국은행은 2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해외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도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와 횟수는 미국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축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계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1,744조 원 중 75%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0.25%만 올라가도 대출이자는 3조 2천억 원 가량 불어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금리 상승분 0.75%를 감안하면 10조 원 이상이 됩니다. 가계부채뿐만 아닙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올 3월까지 상환이 유예된 중소기업 등의 대출 원리금은 200조 원을 훨씬 넘습니다. 추가 대출도 안 되고 상환 유예도 끝나면 이 돈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우리 근로자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1,0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1월 추경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급 약속, 작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서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권 선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관권 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국가 재정에 미치는 해악과 미래 세대의 부담 전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몹쓸 짓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계획보다 초과로 징수된 세금, 즉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가불 추경으로 정부가 이재명 선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성이 차지 않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규모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라 국가를 몽땅 털어먹고 빚잔치를 벌여야 정부 여당의 탐욕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난해 607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 심의 때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합니다. 본 예산 집행하자마자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이 코미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추경 편성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본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올해 예산 607조 원 한도 내에서 빚 안 내고 추경 편성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겠다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 국채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대고 있는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 위한 정부 맞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앞잡이 정부입니까? 정부 여당은 미래 세대와 청년들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1야당도 비판해야 할 일들 비판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 보고 여당에 얹혀가려 하지 말고 만국병인 포퓰리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